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써놓은 대로 TCP/IP5 레이어에 대해서 발표 주제를 잡았었는데, 주된 내용은 그냥 이게 네트워크 기본 스터디라서 네트워크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 그리고 용어랑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 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망 하에서 TCP/IP 프로토콜, TCP/IP5 레이어 계층을 사용한 그 네트워크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러면 네트워크 관련 용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네트워크를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네트워크를 공부할 때 용어가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트워크, 인터넷, 웹 프로토콜, 스위치 라우터, 맥 주소, IP 주소 등등등등등.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라는 건 통신이 가능한 기기 2대 이상을 서로 연결한 상태, 통신망의 상태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 핸드폰, 그 다음에 노트북, 그 다음 자동차, 이런 통신이 가능한 기기들을 연결해 놓은 상태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인데, 인터넷은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한 상태로 엄청 큰 통신망이고, 이러한 통신망 내에서 이 기기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도 있고, 이 네트워크도 있고, 이 네트워크도 있는데, 이런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다 연결시킨 게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트워크 이거를 연결한 목적이 기기 간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기기 간의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확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정보를 주고받을지. 그 약속이 프로토콜이고, 그 프로토콜의 표준이 OSI7 레이어입니다.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그냥 컴퓨터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기기와 기기라고 할 수 있겠죠. 사이의 통신 방식에 대한 규약이고, 프로토콜이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통신이 불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에 대한 표준 약속이 OSI7 레이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TCP/IP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네트워크 인터넷을 통해 여러 기기 간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 표준이 프로토콜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표준적인 게 OSI7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웹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웹은 그냥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자,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 즉 인터넷 통신망에서 작동하는 정보 전달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의문인 게, 어떻게 이 네트워크 상에서 정보가 전달하냐인데, 일단 저희가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표준적인 개념적인 내용은 OSI7 레이어지만, 실제로 정보를 전달할 때 작동하는 거는 TCP/IP5 레이어 모델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거 알아보기 전에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는 두 기기 간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연결된 상태인데, 그러면 컴퓨터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는 그러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노드와 커뮤니케이션 링크인데, 노드는 그냥 이 기기들 끝단의 기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중간의 기기가 될 수 있고,
이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기들이고, 커뮤니케이션 링크는 그 기기들을 이어주는, 무선이든 유선이든 이어주는 링크입니다. 그러면 그 네트워크 상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링크들을 통해서 이 기기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되겠죠. 정리를 하자면 컴퓨터 네트워크는 그 커뮤니케이션 링크로 연결된 그 기기들의 집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보자면 ISP가 있고 여기에 따로 이제 형성된 네트워크망들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망들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건 ISP로부터 비용을 지불받고 그 분리된 지역마다, 포인트들마다 각각의 랜,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 환경을 형성합니다. 그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홈 네트워크로 설명을 해보자면 모뎀을 통해서 ISP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 집에다가 연결을 해놓고 그 모뎀과 라우터, 와이파이 공유기가 될 수 있겠죠. 그 둘을 이제 이더넷 케이블로 연결을 하고, 그 라우터를 통해서 여기 스위치가 나와 있긴 하지만 라우터가 스위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라우터를 통해 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모든 이 영역의 기기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더 설명해보자면 라우터를 통해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즉 랜끼리를 연결을 해서 이제 인터넷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랜을 벗어난 통신은 그 라우터를 통해서 통신이 가능하고, 랜 내에서는 아까 설명했듯이 스위치를 통해서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네트워크 상에서 TCP/IP 프로토콜 TCP/IP5 레이어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두 호스트, 두 기기 간의 사이 정보 송수신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통신의 표준이 7레이어고 통신 과정의 실체, 즉 그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TCP/IP5 레이어라서 이 TCP/IP5 레이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두 OSI 7 레이어와 5 레이어의 차이고요. 보면 응용계층, 표현계층, 세션계층으로 나눠져 있는 게 그냥 응용계층으로 하나 돼 있고, 그 이외에는 5 레이어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도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을 통한 어떤 작업도 결국에는 컴퓨터상의 모든 작업인데, 일단 컴퓨터상에서만 이루어지는 작업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인터넷으로 이루어진 작업으로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네, 일단 컴퓨터상의 모든 작업은 프로세스 단위로 이루어지고, 프로세스는 파일을 통해서 프로세스 실행에 필요한 인풋을 제공받거나 아니면 인풋을 제공하거나 아웃풋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가 작업을 할 때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필요할 때 그거를 하드디스크 디스크상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로부터 받아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내 하드디스크 상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인터넷상에 연결된 다른 서버에 있을 때 그걸 인터넷을 통해서 요청을 보내고, 프로세스 실행에 대한 요청을 보내고 그 요청을 받아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에 접속해서 영상을 시청할 때 웹 브라우저에 접속하면 프로세스가 생성되고 실행하고,
유튜브에 접속해서 영상을 클릭하면 유튜브 서버에 보고 싶은 영상에 대한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리퀘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받은 서버 측에서 다시 이제 그 요청을 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보내고 그 응답을 통해서 작업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한 작업 실행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그 다른 호스트에게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에 대한 리스폰스를 받아서 작업을 실행하는 거고, 이 때문에 그 두 호스트 간에 프로세스 간 통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식별하는 게 바로 포트 넘버가 되는 거고, 요청을 송수신하는 창구가 소켓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의 정보 전달을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즉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정보 교류를 설명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인캡슐레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소스 측 호스트에서 각 계층의 프로토콜, 프로토콜을 통해서 프로토콜에 맞춰서 메시지의 제어 정보를 추가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아날로그, 그러니까 L1에서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돼서 데스티네이션 측의 호스트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계속 지속적인 라우팅을 거쳐서 이 데스티네이션 측에 도착을 하게 되면 각 계층의 프로토콜의 메시지의 제어 정보를 저거해 가면 L5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TCP/IP 프로토콜을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하고 두 호스트 간의 커넥션을 생성한 뒤에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인캡슐레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전달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L5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에서 유튜브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UI로 접속을 하게 되고, 보이시는 것과 같은 일단 크롬 브라우저 작업에 대한 프로세스가 생성되고 실행되고, HTTP 프로토콜 형식으로 메시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메시지가 생성되게 되는 거고, 이거를 유튜브 서버로 전달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메시지를 생성했으니까 그거를 L7으로, 즉 아래층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전송을 하기 위해서 소켓을 생성하고 그 소켓을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L4에 도착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TCP 프로토콜에 맞춰서 두 가지의 정보가 추가되는데, 소스 포트 넘버랑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가 추가되어서 아까 전송받은 그 메시지에 TCP 헤더가 추가되어 세그먼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그먼트는 다시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 여길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TCP 그 세그먼트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로 도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소스 측 호스트의 IP 어드레스랑 데스티네이션 측의 IP 어드레스를 추가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갖고 있는 거는 도메인 정보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데스티네이션 측의 IP 주소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은 그 도메인 주소를 통해 그 DNS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4에서 전송 세그먼트에 IP 헤더가 추가되어 패킷이 생성되고, 이 패킷은 그 아래 측 L2로 이제 전송이 다시 되게 됩니다. 데이터 링크로 전송된 후에는 그 패킷에 소스 측의 맥 어드레스랑 데스티네이션 측의 맥 어드레스가 추가되어서 프레임이 되는데, 여기서는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통해서 ARP 프로토콜의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그 데스티네이션 측의 맥 주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3에서 전송된 패킷을 프레임으로 가공하고 그 피지컬 레이어로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피지컬 레이어로 전송을 하게 된다면 그 라우팅을 쭉 거친 후에 도착지인 유튜브 서버가 연결된 라우터까지 패킷이 도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IP 주소랑 맥 주소를 통해서 그 데스티네이션 서버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후에 L7 레이어 이쪽 부분에서 소켓을 통해 도착지 포트 넘버의 프로세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실행이 이루어지고, 다시 이제 응답을 보내서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원하는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